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자신의 본 모습을 어떻게든 숨기려 하지만 결국 돈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하지만 돈 때문에 남편의 본성을 알았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열심히 모았던 저의 재산을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사기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저 몰래 바람까지 피웠던 인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기에 저도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더 나아지겠지, 이러다 좋아지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과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고 그런 삶은 저에게 있어서 그저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들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혼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유책 배우자 주제에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지만 이혼을 당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몸이 약하셔서 저를 낳고 병원도 많이 다니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라 그랬는지 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거의 다 시켜주셨죠. 제가 공부하기 싫은데 집에서 억지로 시킨 거라면 모를까. 공부 욕심이 많았던 저는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집안 형편을 잘 알지 못했기에 다니고 싶은 학원이나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얘기하지만 엄마는 제가 어린 시절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시켜보면 또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이 아깝지 않아서 시킨 보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부끄러워요. 너무 철이 없었구나 싶거든요. 암튼 저는 유학도 다녀왔는데 잠깐이긴 했지만 영어 공부에 도움도 되었고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좋은 회사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 돈 버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었구나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허투루 쓰지 않고 많은 금액을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취업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된 효도도 못 해드린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몫까지 엄마에게 더 잘해야겠다 다짐했던 것 같아요. 나오니까 너무 좋다. 거봐, 이렇게 좋아할 거면서 왜 그렇게 안 간다고 했어? 모처럼 휴일인데 너 집에서 쉬라고 그런 거지. 나도 이렇게 여행 오면 그게 힐링이야. 특히 엄마랑. 아빠도 같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게.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 네가 더 열심히 살면 돼. 정직하게. 아빠도 다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저는 휴일이나 회사 쉬는 날이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았지만 혼자 계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말로는 됐다고 싫다고 하셨지만 막상 저와 둘이 밖에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연애엔 별 관심 없던 저는 30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기회도 없었고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서 제 인생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성취하는 것에서 아주 큰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그러다 저도 30대가 되고 보니 주변에서 소개해준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엄마도 이제 연애 좀 하라는 잔소리가 늘어갔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 관심사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았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쭉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 자주 연락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평소 하던 루틴을 이어갔는데요. 매일 독서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공부도 잊지 않았고 엄마와의 시간도 꼭 지켰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집에서 뒹굴고 싶은 날에도 엄마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시작된 저의 큰 목표였던 바로 엄마에게 집 사드리기도 드디어 실현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노력도 많이 했지만 운도 따라주어 제때 승진도 했고 그 덕에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남들은 혼자 사느라 나가는 월세도 만만치 않다고 했으나 저는 엄마와 함께 살면서 나가는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었죠. 친정엄마가 집에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경기도에 있는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역세권이라 위치도 좋은 곳이었죠. 그만큼 이만큼 잘 키워준 것에 대해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사들이게 되었어요. 당연히 엄마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엄마를 설득하면서 계속 받게 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 왜 못 받아? 나한테 들어간 돈이 그동안 얼만데. 그거야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나한테 들어간 돈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그래.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마음 같아서는 서울에 아주 크고 좋은 신축 아파트 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너도 여기저기 쓸 돈 많았을 텐데 열심히 모은 돈을 엄마한테 다 줘서 어떡하니? 왜 이래? 나 돈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엄마도 이제 운동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놀러도 다니고 그래. 엄마는 많이 미안해 하시면서도 좋아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열심히 산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2년 반 정도를 만났는데 가끔 저희 엄마와 셋이 만나면 저보다 엄마를 더 챙기는 모습에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나 엄마나 남편이 참 다정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저희는 만난 지 3년차 되었을 때 양가 인사와 상견례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식 준비도 알아서 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은 생산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어 서로 합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버는 돈이 적은 편은 아니었기에 살면서 평수를 넓혀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예식 비용에 너무 큰 돈을 지출하지 말고 그 돈을 아껴서 집을 얻는 데 쓰게 된 것입니다. 연애하면서도 다퉈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저희는 서로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결혼 후 2달 정도 되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때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님께 더욱 잘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실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데 남편이 실직 후 집에만 있으니 싸울 일이 점점 많이 생기더라고요. 준영아, 저기 나 할 말이 있는데 회사 나오게 됐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됐어. 갑자기? 남편은 왜 회사를 나오게 됐는지 말해주지 않았는데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편 친구로부터 실직 사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궁금했던 저는 며칠 뒤 남편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결혼 전에도 자주 만났었고
여러 가지 일로 서로 연락처도 알고 지냈는데 이런 일로 제가 전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네, 잘 계셨죠? 그럼요. 그런데 어쩐 일로? 성훈 씨가 회사 그만뒀다는데 자세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요. 아, 성훈이가 얘기 안 해요? 남편하고 친한 친구여서 저에게도 자세히 말해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물으니 그때서야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근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내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해고 처리가 된다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회사에서도 여러 번 경고를 받았다는 건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실직하게 된 거였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실직한 거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근무 태만이라는 사유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봤자 서로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이미 실직은 했으니 남편이 어떻게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른 척했고 남편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의기소침해 있는 게 싫어서 기운 내라고 더 잘해줬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제 말에 고마워했어요. 솔직히 돈이야 저 혼자 벌어도 둘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 걱정보다는 남편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이직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잘 몰라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따뜻한 위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기에 저는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어도 그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왔어. 일찍 끝났나 보네? 자기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 일찍 왔지? 아, 그래? 그런데 나 배고파서 좀 전에 라면 끓여 먹었는데? 잘했어. 그럼 자기는 혼자 먹어야 되잖아. 뭐 어때? 그런데 라면 가지고 돼? 내가 뭐 더 해줄까? 아니, 별로 생각은 없는데? 자기는 뭐 먹게? 나 파스타 만들려고 장 봐왔거든. 그럼 나도 조금 먹어볼까? 그래서 저는 옷을 갈아입고 맛있게 파스타를 만들었고 남편과 같이 TV를 보면서 먹었습니다. 아, 저거 보기 싫다. 다른 거 틀어봐. 왜? 나와서 돈 자랑하는 거 뭐 재미있다고 보냐? 저 사람 자수성가해서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리모컨 줘봐. 뭐 이런 걸 보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TV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동안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했을 사람인데 실직을 해서 그런 건지 원래 이런 사람인지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했으니까요. 실직한 지 2달 정도 지난 후 남편도 더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여기저기 이직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드디어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원한 회사 중 그나마 괜찮은 곳이 있었지만 대기업도 아니었고 그동안 받았던 연봉과는 거리가 멀어서인지 남편은 그 회사에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회사 생활이 어떤지 물으면 바로 불만부터 터져나왔고 다니기 싫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전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한 게 아니었으니 불만이 없는 게 더 이상했죠. 어떤 이유로 회사에서 실직을 했든 간에 현재 제일 힘들 사람은 남편이라 생각해서 저는 더 신경 써주고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어머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아파트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남편이 취업을 하면서 혼자 집을 얻어 따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하고 살갑게 지내거나 자주 전화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연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죠.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해졌어요. 살림에 필요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저는 남편과 얘기해서 사는 편이었는데 남편이 회사 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혼자 물건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준영아, 이거 뭐야? 못 보던 건데? 아, 그거 며칠 전에 샀어. 처음에 싼 거 샀더니 금방 망가져서 이번엔 좀 좋은 걸로 샀지. 야, 너는 나랑 상의도 없이 사냐?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아니, 그걸 처음에 산 건 자기였잖아. 너무 편하다고 해놓고 당장 환불해. 이미 개봉해서 안 돼. 와, 너 돈 좀 번다고 이것저것 막 사는구나. 저거 얼마 안 해. 지금 가격이 중요해? 이때 저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제 마음대로 산 거라면 남편이 저렇게 화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 건 전동 그라인더였어요. 소금이나 후추 등을 자동으로 갈아주는 제품이었죠. 처음에 해외 직구로 싼 제품을 골라 남편이 주문해서 썼던 건데 금방 망가져서 작동이 안 되길래 제가 새로 주문한 거였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마음대로 샀네 마네 하더라고요. 말 안 하고 산 것만 가지고 뭐라 하면 알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얼마 버는지 그 얘기가 왜 나오나요? 전보다 벌이가 줄어서 남편이 괜히 심술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알기도 전에 옷이나 액세서리 같이 치장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쇼핑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만 사는 편이었죠. 남편도 그걸 잘 알아서 연애할 때 검소해서 좋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쇼핑한다고 쇼핑몰에 몇 시간씩 있어야 하는 일도 없으니 좋아했고요.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뭘 샀냐고 했고 돈이 그렇게나 많냐고 하면서 결국엔 제 월급하고 연관지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한다고 하고 본인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반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식사 후 설거지로 다퉜는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집안일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전보다는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식사 후 설거지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설거지 얘기를 하기 싫어서 제가 직접 하려고 했고 그날 손목이 너무 아파서 식기세척기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야, 손으로 설거지하면 되지 왜 식기세척기를 돌려? 아침에 먹은 것도 해야 해서 한 번에 돌리려고. 그리고 그릇 많을 땐 식기세척기가 물도 적게 써서 괜찮아. 무슨 소리야? 이 정도는 그냥 손 설거지하는 게 더 낫지. 그러면서 남편이 고집을 피워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아예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물 아깝다고 한 소리 하려다가 또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게 싫어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릇이 많아서 식세기가 더 낫다고 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로 허리가 아프네, 그릇이 끝도 없네 하면서 중얼거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게 뒀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저희는 누가 하기로 정해놓지 않았기에 남편이 할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리러 가지 못할 때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이걸 왜 내가 버려? 아, 그게 무슨 말이야. 평소엔 잘만 버리고 왔으면서. 나 능력 없다고 막 시켜먹냐? 부려먹냐고! 됐어. 그냥 둬, 내가 버릴 테니까. 아니지, 내가 버려야지. 나보다 돈 많이 버는 마누라랑 사는데 더럽고 힘든 일은 내가 하는 게 맞지. 에휴.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싸울 일도 아니었던 일들로 남편과 저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와 자주 연락하는 것으로도 남편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엄마,
알았어. 고마워. 잘 먹을게. 또 통화해. 장모님이셔? 뭘 잘 먹어? 아, 엄마가 반찬 좀 택배로 챙겨 보냈다고 하셔서 잘 먹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자기는 장모님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통화하는 것 같다. 퇴근하고 초과에 들렸다 오는 날도 많지 않아? 통화야 자주 하면 좋지 뭘. 그리고 친정 가는 것도 요즘은 바빠서 전처럼 자주 못 가. 우리 엄마한테나 그렇게 좀 해봐라. 저는 친정엄마한테 하는 것 못지않게 어머니께도 자주 연락드리며 지냈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사별하신 지는 좀 됐지만 어머님은 혼자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 더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실직과 이직 이후 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가 시댁도 잘 챙기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하고도 자주 연락하고 지낸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말투가 좀 바뀌더라고요. 어머님하고도 자주 통화하고 있어. 자기 바쁠 때 어머님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런다고. 아, 그래? 그건 잘했네. 자기도 어머님께 자주 전화드려. 그리고 며느리인 나보단 자기가 직접 전화드려서 잠깐이라도 통화하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낯간지러워서 싫어. 자기가 엄마하고 자주 통화하면 됐지 뭐. 저는 회사에서 거의 정시 퇴근이라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저녁 7시 정도가 되는데 요 며칠 야근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면서 퇴근이 늦었습니다. 금요일에도 늦게까지 일을 해서인지 퇴근 후 집에 와서 바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 9시가 넘었더라고요. 보통 주말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면 깨우곤 했는데 집도 조용해서 남편이 나간 건가 싶어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러나 싶어 가까이 갔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제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야, 너 나 속였냐? 속이다니 뭘? 장모님한테 집 해줬다며? 집이라니? 와, 이게 시침 있다는 것 좀 봐. 설마 경기도에 있는 빌라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 집 사들인 게 언제적인데. 언제적이나 많아 너 나하고 만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면서 왜 말 안 했냐?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야, 네 핸드폰에 다 있던데 장모님하고 얘기 나눈 거. 그러더니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집을 사들인 것도 아니었고 결혼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거기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 이유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이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술에 잔뜩 취한 채 평소에 안 하던 술주정까지 했습니다.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이거나!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왜 다르게 대하냐? 어? 왜 그래 또? 너 분명 우리 엄마한테도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 말뿐이었냐?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고 혼자 하고 싶을 말만 하다가 뻗어버렸습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잘 살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정도가 심해졌고 저도 지쳐갔죠. 거기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는데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술에 취한 채 들어오곤 했습니다. 술을 같이 마신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고 대리기사가 데려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 술에 약한 편이었던 남편은 이기지도 못할 술을 거의 매일 마셨는데 이러다 몸이 상할까 걱정도 되었고 연애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점점 실망도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남편이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방에 가서 자. 유정아,
내가 요즘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뭐라고? 내가 그때 너랑 결혼하는 건데. 너무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냥 주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휘정이라는 이름을 되게 다정하게 불렀고 느낌이 이상했어요. 헤어지기 싫다는 말까지 하는 거 보니 이건 술주정이 아니다 싶었죠. 남편은 혼자 저런 말을 하고는 바로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했던 저는 남편의 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 말한 이름이 톡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그냥 지인이거나 회사 사람이겠지 하고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남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서로 연락하고 지낸 건가 했는데 결혼 전에 여자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그 연락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 받아주었고 저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만나기도 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 예민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회사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아니죠.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고 집에 와서는 온갖 트집을 잡아 저를 힘들게 했던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바람 폈냐고 따지고는 이혼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 할 말만 하고 듣지 않는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거기다 결혼까지 앞둔 사람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그 여자도 절대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면 핸드폰을 매일 열어보았고 차 블랙박스도 매일같이 확인했어요. 처음 증거를 모으려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게 없으니 답답했죠. 블랙박스를 매일같이 열어봐도 영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면 차에 가서 확인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과 통화하는 음성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거를 모으고 있을 때 남편은 여전히 집에 와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아무것도 모른 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송 준비가 잘 될 때까지 남편은 이 사실을 몰라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기가 막히게도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야, 이 사기꾼! 뭐? 너 사기꾼이잖아. 나 몰래 장모님한테 집 사드리고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모은 돈으로 엄마 집 사드린 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되는데? 이건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사드린 거다. 그만해? 나한텐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너랑 상의해야 하는데? 거기에 당신 돈 들어갔어?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무슨 문제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중이었어. 내가 당신 소개받고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인데 내가 우리 집 얘기를 말하는 게 맞다고? 당연하지. 난 그때 이미 너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넌 자꾸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만 하는데 사귄 지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만나고 있던 게 팩트잖아. 네가 나한테 말 안 하고 결혼한 거니까 넌 나한테 사기친 거야. 그거 알아?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난 너 같은 사기꾼하고 못 사니까 우리 이혼해. 재산 분할할 때 네 엄마한테 사준 집까지 포함인 거 잊지 말고. 이혼을 해도 제가 먼저 하자고 해야지. 이건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계속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말대로 제가 엄마한테 사드린 집이 문제가 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속였으니 그 사실만으로 이미 사기라고 했는데 제가 제 돈으로 친정엄마의 집을 사들인 것이 남편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보게 한 사실이 없기에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후 남편 몰래 돈을 빼돌려서 집을 사들였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으니 재산 분할에 친정엄마 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결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기에 서로 나눌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실직을 하면서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고 서로 함께 생활비를 내기로 한 금액도 남편은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말이 헛소리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 소송으로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일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 얘기를 꺼낸 이후로 말도 안 하고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았으며 그렇게 며칠씩 외박 후 집에 들어오면 어김없이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먼저 말을 거는 사람도 남편이었고 저도 화가 나서 몇 마디 하다 보면 결국은 돈이었어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나보다 돈 몇 푼 더 번다고 무서운 게 없나 본데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면 내가 너 이겨. 그래?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나빠서 계속 대꾸하고 그렇게 싸움이 커져가는데 이제는 무시할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를 무시한다며 저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말이 말 같지 않냐고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물론 생활하는 데 있어 돈이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야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집이란 곳은 마음이 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속이 터질 것 같고 때리고 싶고 욕해주고 싶고 제가 악마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까지 피우고 있는 걸 알게 된 순간 남편하고는 완전히 끝이라 생각했는데 보다 완벽하게 남편과 그 상간녀를 혼쭐 내주고 싶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무시해버렸고요. 소송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갈 즈음 남편은 또다시 제 앞에서 시비를 걸었는데요. 저는 이번엔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약이 올랐는지 욕도 하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참나. 너는 내가 정말 우습구나. 그만해. 못하겠다면 마음대로 해. 제가 무시하자 남편은 제가 아끼던 물건을 던졌습니다. 선물로 받은 화병이었는데 친구가 제 생일날 직접 만들어서 선물로 준 거였어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거라 쓰지도 않고 진열장에 넣어둔 걸 남편은 일부러 꺼내서 저 보라고 던진 겁니다. 왜?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네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니라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혼해.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혼하기 싫으냐? 그러길래 평소에 잘했어야지. 우리 엄마한테는 쥐뿔 챙기는 거 하나 없으면서 장모님한테는 집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뭘 그렇게 챙기냐? 입장 바꿔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 너 기분 좋겠냐? 좋겠다. 제발 그렇게 좀 하고 살아. 어머님 자식은 내가 아니라 너야.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전화도 안 해, 찾아가지도 않아. 그런데 나보고 자기 엄마 챙기라고? 웃긴다 진짜. 효도를 하고 싶으면 직접 해. 내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리고 용돈은 너 몰래 따로 드린 적 없고 드리면 어머님도 똑같이 드렸어. 참나.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내가 언제 내 효도까지 해달라고 했어?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하라는 거잖아. 왜 니네 엄마한테만 집을 사주냐고 왜?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너무 기가 막혔지만 꾹 참으며 당당하게 남편 앞에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죠. 누구한테 전화하냐? 아, 너네 엄마? 왜? 이르기라도 하려고? 아이고 무서워라. 일러라 일러.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여보세요.
지영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직 안 잤어? 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뭐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빨리 안 끌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방금 우리 성훈이가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님, 어쩌죠? 어머님 집 사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들이 이혼하자고 하네요? 뭐? 뭐래? 이혼? 그때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어서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 어머님도 아셔야지. 네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 이유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끊어? 집 얘기는 뭐야? 어? 빨리 말 안 해? 네가 들은 그대로야. 어머님께 집 사드리려고 했어. 전세보다는 작은 집이라도 내 집에서 사는 게 마음 편하니까. 어머님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집 사드리려고 했다고. 이게 어디서 수작이야? 수작? 너 그 말 진짜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었니? 네가 그렇게 산다고 나까지 그런 줄 아나 본데. 야, 너 말 똑바로 안 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부동산 가서 시댁 길 건너에 재개발 언제 되는지, 무슨 아파트 들어오는지 물어보고 다녔어. 거기 부동산 가서 확인해봐. 어머님하고도 몇 번 갔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 집 사준다는 거 정말이냐는 말이 나오냐? 어? 바람 피워놓고 무슨 집을 바래. 너는 유책 배우자라 이혼 청구 못해. 그 정도 상식도 없냐? 제가 바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놀란 얼굴을 하고는 저를 쳐다봤는데 이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혹시 내 폰 뒤졌냐? 어? 뒤졌다. 뭐라고? 이게 진짜 핸드폰 뒤진 건 네가 먼저야. 네가 내 폰 뒤져서 엄마랑 주고받은 문자 내역 다 봤잖아. 그건 그냥 한 번 본 거지. 부부끼리 그 정도도 못 보냐? 너 말 잘했다. 나도 부부니까 그냥 한 번 본 거야. 그런데 네 핸드폰에 그런 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거 보고 나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남편에게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도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 우리 엄마 집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헛소리 이제 제발 그만해. 분명 결혼 전 재산이었고 명의도 내 이름이 아니라 엄마 이름이니까 아예 거론할 자체가 없는 문제야. 알아들어? 그 집 사는데 네가 1원 하나 보탠 거 있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재산 분할 운운하는데 웃기지 마.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가만히 다 듣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혹시나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려나 싶었지만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대로 출근을 했고 이 일로 일에 집중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맛도 없어서 점심을 굶으려고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다. 네, 어머님. 나 지금 너네 회사 앞이다. 네? 못 들었어? 회사 앞이라고.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만나러 회사 앞으로 나갔고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시길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제는 그게 무슨 일이야? 이혼이라니? 어제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성훈 씨가 먼저 이혼 얘기 꺼냈어요.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님하고는 아무 문제 없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남편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정말 결혼 전에 사돈한테 집을 사드렸다고? 네, 너 어쩜 그럴 수 있냐? 사돈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그때는 제가 성훈 씨 소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였어요. 어머님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을 때라고요. 그래, 그건 나도 알겠는데 왜 우리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 어? 너무 답답했어요. 왜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머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왜? 뭐가 어때서? 어머님, 너도 우리 아들 속였는데 성훈이는 뭐 그러면 안 되냐?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다르긴 뭐가 달라?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닐 때는 좋았고 취직하고 나니 달라 보이든
우리 아들이 오죽했으면 바람을 피웠겠냐고. 원래 남자들이 다 그래. 집에서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는 것 같다고 느끼면 다른 여자한테 눈길 돌리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자 역할이 중요한 거야. 성은이 바람 피운 건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 어이없는 상황에 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고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는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정말 똑같았어요.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바로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고 그간 모아놓은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저녁 남편은 밤 9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아마 본인도 여기저기 알아봤을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영아, 야, 사람이 부르면 쳐다는 봐야지. 왜 그러는데? 너 나랑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혼 얘기는 네가 먼저 했잖아.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그 여자랑 잘 살아봐. 내가 걔랑 정리하면. 정리하지 마. 나 너한테 미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정말 없어? 내가 다른 여자 만났다고 하는데 화가 안 나? 정신 차려. 내가 너랑 이혼하는 이유는 네 바람도 있지만 너 그 거지 같은 성격 때문이라는 걸 좀 알아둬.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이혼 안 할래. 너 지금 장난해? 아니, 장난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바람 피운 거 잘못했어.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나 무시만 안 했어도 내가 다른 여자 만났겠냐? 그러니까 내가 널 무시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 거다? 그거야? 그래! 그러니까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어머님하고 똑같은 얘기하네? 너 우리 엄마 만났어? 회사까지 찾아오셔서는 지금 네가 한 말 똑같이 하시더라. 그리고 이혼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넌 이혼 당할 짓을 했고 이혼 당해도 싸! 일주일 뒤 남편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배째라는 식으로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지만 상간녀에게 소장에 도착하고 난 뒤 서로 연락을 했는지 이제는 저한테 제발 멈춰달라고 빌기까지 하더라고요. 이혼은 내 입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없던 걸로 하자고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네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봐. 야, 바람은 너 때문에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헛소리 하지 마. 나랑 사이 나빠지고 나서 바람 피웠다고 주장하려나 본데 너랑 그 여자랑 연락하기 시작했을 때는 결혼식 앞두기 열흘 전이었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 그게 내가 먼저 연락한 거 아니야. 내가 결혼하는 소식은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만나자고 하길래 싫다고 했어. 진짜야.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어. 난 너랑 이혼하고 싶으니까. 사람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 걔가 연락해서 나도 몇 번 답해준 건 맞아. 사실인데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났어 난. 정말이야. 그리고 너랑 결혼했고. 하지만 너도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만났으니 바람을 피운 거고. 첫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던데 나랑 갈라서고 첫사랑하고 다시 잘해봐. 그러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증거를 찾느라 남편이 저한테 함부로 할 때마다 똑같이 해줄까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길 너무 잘했다 싶었습니다. 힘들게 모은 증거 덕분에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쌤통이다 싶었어요. 법대로 하자며 큰소리치던 남편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인정되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저에게 주게 되었는데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원하는 대로 판결문이 나왔고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혼해주면 둘이 잘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간녀가 저에게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그날 그 여자가 저에게 한 행동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성훈 오빠랑 이혼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이혼 안 한다고 해요? 오빠가요. 이혼을 해줘야 저랑 같이 사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니 자기도 답답하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속은 좀 상하시겠지만 깔끔하게 헤어져 주세요.
걱정 말아요. 이혼할 거니까. 정말이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빨리 이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데 이날 나눴던 대화를 녹음해서 남편에게 들려주었더니 남편은 상간녀에게 전화해서는 무슨 짓을 한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몰래 만날 때는 좋았겠지만 다 알려지고 나니 본인도 추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 했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아서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명확한 증거 앞에서 남편이나 상간녀가 저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요. 그런데 남편 성격에 조용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이혼하고 나서도 저를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맨정신으로 집 앞이며 회사 앞으로 찾아와 잘못했다고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제가 받아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무시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을 잔뜩 마시고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오면 어차피 문도 안 열어줄 거라는 걸 알아서인지 제가 내리는 지하철역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준영아! 야! 야! 깜짝이야. 너 뭐야? 뭐긴 뭐야. 나 네 남편 강성훈이지. 아, 이제는 전 남편인가? 취했니? 돌아가. 너랑 할 말 없으니까. 나 안 취했어. 아주 멀쩡하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연애 때 생각나네. 저기 우리 저기서 밥 먹었던 거 기억나? 그러고 보니 이 동네에서 정말 많이 만났다. 그치? 저는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는데 비틀대며 저를 쫓아오니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야, 가라고. 내가 갈 곳이 없어. 내가 있을 곳은 네 옆이잖아. 아니야? 그런데 나 하나만 묻자. 너 그때 그 말 정말이었냐? 무슨 말? 우리 엄마 집 사주려고 했다는 그 말. 지금 그게 이 상황에 중요해? 중요하니까 빨리 말해봐. 그래, 정말이었어. 됐니? 그럼 진작에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그걸 미리 말했더라면 뭐가 달라졌을까? 당연하지. 우린 지금쯤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거라고. 아니지. 넌 여전히 바람 피우고 있었을 텐데. 좋게 말할 때 꺼져.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싫어. 난 너 쫓아갈 거야.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거야. 저는 자리에 멈춰서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을 부른 것도 몰랐던 전 남편은 몇 분 뒤 경찰차가 도착하자 도망가려 했지만 붙잡혔고 저는 접근 금지 신청도 해버렸습니다. 굳이 저를 찾아와서 그 집 얘기를 또 꺼내니 아주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매일 찾아올 거라는 소름 돋는 말까지 하니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은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전보다 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회사 일에 집중도 잘 되어 곧 승진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한 거라 주변의 시선이 두렵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혹을 떼버린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저는 여전히 책을 많이 보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